풍물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풍물선의 정의는 초점 F에서 그 거리와 그리고 준선이라는 얘기인데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죠. 자, 그런데 이 풍물선의 이 꼭지점은 당연히 이 준선의 x 절편과 초점의 중간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원점이므로 마이너스 p라는 것이 준선이 되는 거야. 그래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서 이 점, 원점이 포물선 위의 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의 위치를 B점이라고 해봅시다. B라는 점. 그러면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B, 그다음에 Y가 될 거야. 똑같은 Y좌표니까. 그럼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선분 AB. 선분 AB는 결국 X좌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고, 여기서까지가 P죠? 그래서 X 플러스 P입니다. X 플러스 P. 그 다음에 성분 AF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성분 AF. 성분 AF는 정과점자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X-P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고요. 루트가 있겠지. 그래서 그냥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놓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자, AB와 AF의 길이가 같으면 당연히 제곱한 AB의 제곱과 AF의 제곱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같다고 해놓은 상태로 전개를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P제곱은 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px가 되겠죠. 그리고 P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X제곱 소구가 되고요. P제곱도 소구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p가 저로 이항하면 어떻게 돼? Y제곱은 4px라고 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즉 식을 보면 이 풍수의 방정식의 x항의 개수를 4로 나눈 그 p 값이 결국 뭐다? 초점의 좌표가 된다. 이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풍수선이 또 이렇게 x축에 y축을 대칭축으로 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 자, 그럼 똑같은 원리로 얘도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는 x, 마이너스 p가 될 겁니다. 똑같이 성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성분 AB의 제곱은, 성분 AB의 제곱은 결국 여기까지 X, 여기도 X 플러스 P네요. 여기는 X가 아니라 Y죠. 왜냐면 세로니까, Y좌표. 여기가 지금 X축이니까, 이 Y가 결국 이 길이가 Y가 되는 거지. 이 길이가 Y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P니까 여기가 플러스 P가 됩니다. 그래서 Y 플러스 P가 되는 거야. 그리고 Y 플러스 P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AF, 성분 AF의 제곱은 X좌표에서 뺀 X제곱, Y좌표끼리 뺀 Y-P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동일하니까, 이게 정이니까, 초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그다음에 준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이게 포물선의 정이니까요. 자, 그러면 저걸 정리를 해보면, AB의 제곱은 Y제곱 플러스 2PY 플러스 P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AF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PY 플러스 P의 제곱이 됩니다. 똑같이 얘도 Y제곱이 수고가 되고 P제곱도 수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식이 뭐가 되는 거야? 남은 식이 X제곱은 마이너스 2P Y가 넘어간 4P Y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Y축을 대칭으로 하면 X제곱은 4PY고 X축을 대칭으로 하면 Y제곱은 4PX다. 이 두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만약에 이 이차 곡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왼쪽으로 가면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y 값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실근이. 그래서 여기가 y 제곱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아래로 올라가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x 제곱은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와 있듯이 초점이 p, 0이고 준선이 마이너스 p며 그 다음에 y제곱은 4px라는 분수에 있습니다. 방정식이 있어. 그래서 식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초점의 좌표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초점이 0, 즉 y축 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y축에 있을 때는 x제곱은 4p y다. 이렇게 두 가지의 포물선의 방정식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 p가 만약에 음수면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쪽으로. 그 이유는 p가 음수라는 것은 결국 x의 부호가 바뀌었다. 즉 y축 대칭이다. 그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제곱이 양수잖아. 그지? 연구될 수 있지만 그럼 얘가 양수인데 p가 양수일 때는 x도 양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144분면에 그려지는 거고 p가 만약에 음수면 x가 음수여야죠. 그러니까 음수라는 건 뭐야? 244분면에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40번 보면 원의 중심을 초점으로 한대. 그러니까 초점이 지금 뭐다? 4,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는 것은 평행 이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 4,0을 지난다 그랬으면 나중에 저 4,0을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입할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 a를 찾아줄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초점이 4,0, 즉 x축 위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그림과 같은 형상이야. 자, 그럼 얘를 집어넣고 요 그림에다가 적용을 해보자. 자, 현재 4,0이라는 거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4,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p가 4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y축의 두 점을 만날 수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y 제곱은 4px인데 p 값이 몇이다? 4라고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6x가 됩니다. 16x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이야. 그런데 4,a를 지난다고 했죠? 4,a를 지난다. 지나는 점은 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해주면 y에다 a 넣어서 a제곱은 16 곱하기 3이다. 자, 그때 16은 4의 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니 결국 8의 제곱이 돼서 a 값은 8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a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8이라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8. 그래서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a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정답은 최종적인 정답보다 8에 64 그래서 마이너스 6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그랬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평행이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그러면 포물선의 방정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뭐냐면 이렇게 하나는 이런 패턴이죠. 이렇게 꼭점이 원점인데 y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아래로 내려온다면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x에서 두 점이니까 x제곱 이렇게 되겠지. 4py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패턴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왼쪽으로 갔을 때 y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얘는 y제곱은 4px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자, 물론 p가 양수면 요거지만 p가 음수면 또 이렇게도 되고 얘가 p가 음수면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모두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 두 개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는 점이니까 뭐 어쨌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죠. 얘든 다 둘 다 대입을 할 겁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2를 대입을 하고 마이너스 2,1을 똑같이 대입을 할 거야. 자, 그러면 yx 자 이렇게 되고요. 4 곱하기 p 곱하기 y가 2죠. 따라서 p 값은 뭐다?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풍선의 방정식은 자, x의 제곱 p가 2분의 1이니까 2y 이렇게 하나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y에다 2 대입하니까 4는 4 곱하기 p 곱하기 마이너스 2죠. 따라서 여기서는 p가 뭐가 나와? p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돼? y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빼기 2x다. 두 개가 나타납니다. 정답은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 포물선의 방정식이 두 개이네요. 포물선이 두 개가 있고요. 초점 사이의 거리가 5라고 그랬어요. 두 개의 초점이 존재하겠지.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일단 첫 번째, x의 제곱 마이너스 16y라는 걸 확인을 해보면, 자, x의 제곱은 4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y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0, 빼기 4라는 걸 알 수 있고, 준선은 x가 4라는 걸 알 수 있죠. y는 4, y는 4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이 지금 여기 있는 거야. 0, 빼기 4에. 그래서 초점은 여기고 꼭지점은 어차피 0, 0이니까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제곱은 좁으니까 이쪽에다가 갈까요? 자, y제곱은 kx라는, 자, 그럼 얘는 4 곱하기 4분의 k 곱하기 x일 거야. 그러니까 p가 4분의 k죠? p가 4분의 k니까 얘는 4분의 k, 0이 초점이 되고, 그 다음에 준선은 x는 빼기 4분의 k가 됩니다. 양수 k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4분의 k, 0이니까 요점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지. 여기에 4분의 k, 0이라고 하는 초점이 존재하면서 그래프는 이런 패턴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초점과 초점 사이 거리가 5예요 했어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5라는 거지. 요 길이가. 그러면 여기가 4분의 k니까 우리가 여기 직각삼각형을 보고 이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자고.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까지는 4분의 k죠. 여기는 빼기 4였으니까 여기는 4입니다. 그죠? 여기 5고. 그럼 우리가 3대 4대 5라는 비율을 알고 있죠? 굳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지 않아도. 그러면 4분의 k가 3이란 걸 알게 됐기 때문에 k가 10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0입니다. 초점이 주어졌고요. 준선도 주어졌어요. 근데 지금 보면 초점의 마이너스 2의 절대값과 준선의 y는 2라는 요 값의 절대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꼭지점은 0,0이다. 즉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A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보면서 좀 분위기를 파악을 하자. 0,-2는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요쯤 존재하겠지. 여기가 0,-2라고 잡읍시다. 이게 f야. 준수는 y는 2니까 위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y. 자, 그럼 준선까지 거리와 초점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당연히 꼭지점은 원점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평행이동하지 않은 상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네. 이런 패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초점과 준선 잡아놨고요. 꼭지점을 A라고 그랬어. 0,0이 A네요. 0,0이 A고 초점 F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선을 하나 그었대. 이렇게 하나 그었다는 얘기지. 만나는 두 점을 BC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네요. 요 점을 B라고 하고요. 요 점을 C라고 하자는 얘기지. 이렇게 했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달래. 조금 BC를 아니구나. 초점 지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태로 우리가 찾는 삼각형은 누구냐? 여기네요. ABC. 이렇게. 음. 자, 넓이를 구하랬는데 지금 현재 초점을 지나고 이 초점이 지금 가려졌는데 마이너스 2였죠? 이 초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었어. 그 마이너스 2였던 거야. 그래서 F라는 초점이 0, 마이너스 2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높이를 우리가 2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밑변만 잡으면 되는데 자, 이 좌표와 이 좌표는 결국은 y가 2인 거죠. 두 좌표 모두 다 y 값이 마이너스 2인 겁니다. y 좌표가 마이너스 2인 거야. x 좌표는 모르겠으나 그럼 대입을 하면 x 좌표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현재 방정식이 없죠. 방정식이 없어. 그러면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자, 평행이동도 하지 않았고 p가 마이너스 2인 걸 알았어.
그러면 지금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구조죠.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면 그래서 x제곱이라고 될 거고 4 곱하기 p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y라고 되겠죠. 이게 방정식입니다. 그럼 y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x의 제곱은 4 곱하기 4가 돼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니? 여기가 4, 마이너스 2, 여기는 빼기 4, 마이너스 2가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돼? 여기 4 더하기 4니까 8이고, 여기 길이는 2죠? 그래서 넓이는 윗변이 8이고요. 높이는 2고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서 넓이는 8을 얻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지금 포물선의 평행이동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식을 통해서 얘가 이제 평행이동이 전에 포물선의 방정식이고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느냐 했었을 때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x 대신에 x 빼기 m이 되는 거고,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빼기 n, y 빼기 n. x제곱은 4py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식을 통해서 우리가 평행이동 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거, 그 형태가 됩니다. 자, 일단 44번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 후무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초점과 준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평행이동하기 전과 그 다음에 평행이동한 후에 대해서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식부터 봅시다. 식이 y 제곱은 8x였을 거라는 거야. 여기 8이 보이니까. 자, 그러면 얘의 초점 f는 어떻게 되겠어? 4px니까 2, 0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준선은 또 어떻게 되겠어? 준선은. 지금 현재 y제곱은 8x니까 간략하게 그려보면 y축의 두 점이 만날 수 있는 패턴 형태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무슨이? 그런데 여기가 2, 0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니까 결국 준선은 마이너스 2 지점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준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는 거죠. 평행이동을 하고. 자, 일단은 문제를 보면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y-1 제곱은 8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x축 x 대신에 지금 x 플러스 2가 됐다, y 대신에 y 빼기 1이 됐다라는 거는 결국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초점 f도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죠? 어디로 변했을까? 자, 그걸 f'이라고 한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으니까 2에서 마이너스 2를 계산한 0이 되고요. y축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1 더해서 얘가 이동한 초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준선은 얘도 이제 도형이죠. x는 빼기. 그래서 x 대신에 뭘 넣어줘?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 부를 반대로 넣어주니까 x 플러스 2는 빼기 2가 되고 결국 x는 빼기 4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는 뭐였다? 0이고 b는 1이었다는 거죠. f가 a, b니까.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 c는 뭐야? c는 빼기 4가 되네. 그죠? 이게 준선이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결국 5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포물선 y제곱은 4x라는 포물선이 주어졌고 방정식이 평행이동을 했다고 했어. 그랬을 때 당연히 초점 역시 평행이동을 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동 개념이 나오면 평행이동하기 전후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알아봅시다. 얘는 평행이동이 전이었고요. 평행이동을 하고 나면 자, x축 방향으로 지금 얼만큼 이동했다고 그랬니? 플러스 n만큼 이동했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n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y에다가 우리가 뭘 대입하냐? y 빼기 n이 들어가죠. 도형은 부호를 반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m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초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얘가 지금 초점이 3, 마이너스 2라고 그랬죠. 그럼 평행이동하기 전에 초점이 뭐냐면 4 곱하기 1 곱하기 x죠. 그러니까 p가 1이고
y제곱이니까 당연히 y축의 두 점으로 만나는 형태의 그래프, 즉 초점은 x축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1,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1 플러스 m이 되고요. 0에다가 이 n만큼 이동하면 또 더해서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좌표끼리 같고 그 다음에 y좌표끼리 같아야겠죠. 그래서 1 플러스 m이 3이므로 우리가 찾는 m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n 같으니까 그냥 n은 바로 빼기 2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m 곱하기 n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포물선의 방정식이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개가 있네요. 준선이 일치한다고 했네. 자, 준선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자. 일단 첫 번째 x의 제곱은 마이너스 6 y 플러스 a라고 되어 있어. 근데 식을 보니까 평행이동을 한 흔적이 나타나 있죠. 얘는 지금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럼 평행이동하기 전에 어떤 식이었냐? x의 제곱은 빼기 6y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 평행이동하기 전의 방정식은 준선이 뭔지 찾아보자.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6y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6, 즉 빼기 2분의 3이 p값입니다. 자, 그러면 초점은 당연히 x제곱이니까 0, 마이너스 2분의 3이 초점일 거고, 그러면 준선은 y는 2분의 3이었을 거란 얘기야. 자, 그런데 얘가 평행이동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식을 보니까 어떻게 평행이동인지 보자고. 자, x는 변화가 없고요. y가 y 플러스 a로 바뀌어 있지.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빼기 a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준선 역시 꼭지점하고 준선 모두 다 얘네들도 평행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준선만 알고 싶으니까 준선만 평행이동 시켜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y 대신에 뭘로? y 플러스 a가 들어가죠. 그래서 y 플러스 a는 2분의 3으로 평행한 거고, 그럼 준선은 어떻게 돼? 빼기 a 더하기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이게 평행 이동한 후, 요 포물선의 준선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x의 제곱은 20, y-b라는 이 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자. 얘도 공간이 조금 협소하네요. 이렇게. 자, 일단 x의 제곱은 20하고 y 빼기 b야. 자, 근데 평행 이동하기 전에 식은 다음과 같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평행 이동을 어떻게 했어? 봤더니 x축 방향으로는 평행 이동하지 않았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이동했구나 라는 걸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y가 y 빼기 b로 바뀌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도 역시 이 4 곱하기 5y죠. 4px, 4py. 그래서 p가 온 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행이동을 했을 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 이런 형태였을 거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초점은 y축 위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초점이 p가 오니까 0,5고요. 그럼 준선은 반대편에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y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평행이동을 한 거야. 똑같이 y축 방향으로 b만큼. 그런데 얘는 도형이죠. 그러니까 도형이니까 9를 반대로 넣어서 y 대신에 뭘 넣어줘요? y-b가 대입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게 돼. 그럼 이동한 결과는 b-5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준선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두 준선이 서로 어떻대? 같대요. 그죠? 그러면 요 준선의 방정식과 요 준선의 방정식은 서로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같다라고 하면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빼기 a 더하기 2분의 3과 그 다음에 b-5는 같다야. 근데 현재 보니까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죠. 좀 이럴 땐 그냥 a 따로 b 따로 더하는 게 아니라 이 식에서 a 플러스 b를 찾아내는 얘기죠. 그래서 빼기에 넘어가서 플러스 5가 되고 5가 2하면 더해지니까 어떻게 돼? 2분의 13이 나오네요. 정답은 2분의 13입니다. 포물선의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초점이 x축에 있다는 힌트가 있네. 일단 평행이동했다는 흔적이 좀 보이죠. 변화가 많아. 그래서 평행이동하기 전과 평행이동한 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평행이동하기 전에 식이었을 거고요. 방정식이었을 거고, 얘가 이제 평행이동을 해서 어떻게 돼? x-k의 제곱은 2k y 플러스 k-2가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k만큼 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2-k만큼 이동했네라고 판단할 수 있어. 왜? y가 y 플러스 k-로 바뀌었으니까. 평행이동은 반대 개념이죠. 도형의 평행이동은. 그 다음에 x가 x 빼기 k로 바뀌었으니까 플러스 k만큼. 이렇게 분석을 해 놓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러면 초점이 지금 x제곱이잖아. x제곱이라는 것은 포물선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평행이동을 했을 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형태, 내려오는 두 점에서 만나게 이런 형태였을 거고, 그러면 초점은 당연히 x축에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물선의 초점을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러면 x의 제곱은 4 곱하기 4분의 2ky죠. 그래서 이게 p야. 즉 p는 2분의 k였던 겁니다. 그러면 y축 위에 있다라는 의미는 0,2분의 k라는 거죠. 그죠? y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초점이고, 이게 이제 평행이동을 한다는 거지. 평행이동을 시켜봅시다. 쭉 평행이동을 똑같이 얘랑 동일하게 평행이동을 하면 자,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얘는 점이니까 점의 평행이동은 볼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0에다가, 즉 x좌표 0에다가 k를 더해서 k고요. y좌표 2분의 k에다가 진네를 더하죠. 플러스 2-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초점이 x축 위에 있대.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y좌표가 0이죠. 즉 얘가 0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2분의 k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0이고, 양변을 2를 곱하면 4 마이너스 2k는 0이 돼서 k 값이 몇이다? 4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준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랬지? 준선의 방정식이 뭐였어? 일단 k 값만 찾았네. 아직 준선은 안 구했네요. 자, 그러면 얘도 봐야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 준선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치? 근데 얘가 2분의 k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k가 준선이었을 거고요. 그럼 얘도 평행이동을 했을 거야. 준선도. 근데 얘는 도형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대로 k-1을 y 대신에 넣어주는 거죠. 이 y 대신에 y 플러스 k-1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자, 그러면 y는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2분의 k 빼기 k 플러스 2죠. 이게 준선이야.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k를 해놨죠? 구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k를 대입하면 2분의 k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고 있던 포물선, 요 포물선의 준선의 방정식은 뭐다? y는 빼기 4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물선에는 특징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꼭지점이에요. 자, 꼭지점이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기본형을 일단 한번 써보자. y제곱은 4px가 포물선의 기본형인데 x가 0일 때 y가 0이죠. 그래서 이게 꼭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이라는 것은 x좌표, y좌표 모두 다가 0,0이니까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1,2로 변했다. 그러면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했구나.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지점이라는 부분을 잘 눈여겨보셔야 돼. 그래서 그 점을 통해서 우리는 평행이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문제로 갑시다. 48번을 보면 초점은 2,1이고 준선이 6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실선이 초점이 2,1인 포물선이라고 봅시다. 여기가 2,6이야. 그 다음에 준선은 x는 6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x는 6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이게 x는 6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꼭지점이 지금 요쯤 어딘가 있으니까 선을 하나 그어보면 선을 그어보면 여기가 꼭지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포물선의 정의가 뭐냐면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이 모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중점인 거야. 누구의? 요 점과 요 점에. 근데 요 점은 x좌표는 6이고 y좌표는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따라서 이 꼭지점의 좌표는 뭐다? 2와 6을 더한 8을 이루나는 4,1이 되는 겁니다. 그 꼭지점이 4,1이라는 걸 알아낸 거죠. 자, 그러면 평행 이동하기 전에 포물선이 이 점선이라고 한다면 얘는 현재 0,0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했다는 거야? 0이
4로 바뀌었으니 4만큼 이동했고 0이 1로 바뀌었으니 1만큼 평행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x축과 0으로 플러스 4만큼 y축과 0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점선이라는 놈은 평행이동이 전에 포물선이니까 y제곱은 4px였을 겁니다. 자, 그럼 p라는 건 결국 초점이 p컴마 0이죠. 그래서 이 초점을 찾으면 방정식을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현재 이 간격이 몇이죠? 두 칸이죠. 여기가 4고 2니까. 이 간격도 두 칸이었을 거야. 그러니 마이너스 2,0이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평행 이동하기 전에 포물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8x였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러면 x 대신에 x-4, y 대신에 y-1을 넣어주면 평행 이동한 홈슨의 방정식이 얻어지겠지? 그래서 이런 홈슨의 방정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선의 홈슨의 방정식이 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3이라는 점을 지난다고 그랬어. 여기 어딘가에 지금 a,3이라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점을 요 식에 대입을 해주면 지나는 점이니까 우리가 a 값을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3에다가 1을 뺀 2의 제곱 4는 마이너스 8에 x에다 a 넣어줘서 a-4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8 2항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a-4가 됩니다. 따라서 a는 4 넘어가서 4가 플러스가 되면서 2분의 7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방정식을 평행이동에서 구해낼 수 있고요. 자, 이렇게도 풀어낼 수 있겠죠. 어떻게 풀어낼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준선도 알았고 다 알았죠? 지금 현재 이렇게 준선이랑 다 나와 있어. 그렇죠? 준선도 나와 있고 일단 이거 지워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도 해결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초점이 2,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포물선의 정의가 뭐냐는 거죠. 포물선의 정의 초점에서부터의 거리와 이 점까지의 거리와 이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는 같다죠. 그러면 등호 하나가 만들어질 거야. 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미지수 a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이 길을 같다를 통해서. 자, 그러면 한번 되돌려 해보면 a, 요 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x 좌표끼리 빼서 제곱, 그 다음에 y 좌표 빼서 제곱. 이게 이제 요 변의 제곱이죠. 루트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요 길이의 제곱은 여기가 a고 여기가 지금 6이잖아. x가 6. 그래서 6-a가 되는 거고, 그걸 제곱하면 길이의 제곱이니까 서로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a의 제곱은 서로 사라질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4a 플러스 4, 그리고 플러스 4가 만들어질 겁니다. 66의 3평균 마이너스 12a, a 제곱은 사라졌을 거지. 자, 12a가 2항을 하면 어떻게 돼? 8a가 되죠. 더해져서. 자, 그리고 플러스 8이 2항에서 마이너스 8이 돼서 20, 8이 되니까 14가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a는 8분의 20, 잠깐만. 16, 8이 빠지죠? 8, 28이네요. 18. 그래서 4, 7, 28, 4, 28. 그래서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실제 풀이에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방법이 더 쉬울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꼭지점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해석해낼 거냐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48번 문제를 반드시 꼭지점을 활용해서 어떻게 표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풀이를 익혔으면 좋겠네. 정답은 3번이라는 거. 자, F가 2.3인데 그 점과 직선 y는 빼기 1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에 P가 있고 그게 나타난 도형식,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그리지 않아도 뭐 할 수는 있는데, 자, 2,3이라는 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F라는 점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밑에 있어. 근데 우리가 딱 봐도 같은 거리에 있는 점 하나는 이쯤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쯤 있겠지.
자, 그리고, 뭐, 다른 어딘가에 또, 점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그 점을 x, y라고 두면 되는 거야. 항상 자취를 구할 땐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주면 돼요.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길이를 h라고 한다면, fp와 선분 fp와 선분 fp, ph. 길이가 같으니까 제곱도 같겠죠? 자,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공식에서 x좌표를 뺀 x-2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끼를 뺀 y 빼기 3의 제곱과 pH는 결국은 y값들의 관계지. y좌표, 여기가 빼기이야. 그리고 여기가 y니까. 그쵸?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y가 되는 거고 여기가 빼기이 되는 거니까 결국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y 플러스 1이 되겠네. y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놈의 제곱과 같았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 저기만 하면 되겠지. 자, x-2의 제곱 플러스 y제곱과 있죠. y제곱은 사라질 겁니다. 9-6y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2y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래서 이항을 하면 8y가 되고 8y 넘어가서 빼기 8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x-2제곱은 8 y-1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 그래서 4,3을 지나고 초점이 1, 빼기 1인 포물선이 있고 준선이 y축 평행하다고 했어. 대략적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자, 1, 1,-1이라는 곳에 초점 F가 존재한다. 그리고 4,3이라는 점을 지난다. 4,3이라고 해보면 얘가 초점이 1을 지나니까 얼추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준선이 y축 평행이니까 이렇게 있겠지. 그죠? 물론 이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하고 그리고 준선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의 그림을 통해서 두 가지의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를 x는 k라고 합시다. k라고 해. 아예 음수인데 빼기 k라고 안 하니까 k라고 하던 빼기 k라고 하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값이 음수로 나올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두고요. 자, 그러면 포물선 위에 한 점을 임의로 잡을 거고 그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해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게 콤슨의 정의죠. 그래서 여기를 h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같다를 이용할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자, pf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이놈의 제곱. 이제 ph의 제곱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x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얘가 음수니까 빼기 k 이렇게 되지. 근데 그게 고민하기 싫으면 그냥 두 좌표를 빼서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그게 두 점 사이 거리 개념이야, 절대값이. 자, 그럼 전개해보면 여기서 x제곱, x제곱 사라질 거고 일단 y 플러스 1의 제곱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서 빼기 2x가 넘어가서 플러스 2x가 되고 플러스 1은 빼기 되겠지. 넘어가면 다음 x제곱은 좀 전에 사라졌고 제곱한 k제곱은 있고 이 마이너스 2kx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4,3을 지난 다음에 얘를 대입하자. 3 집어넣어서 4의 제곱이고요. 4 넣으면 8 마이너스 1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8k가 되겠지. 정리합시다. 자, k제곱 마이너스 8k 하고요. 얘가 넘어와서 빼기 9는 0이 되죠. 따라서 k 마이너스 9 k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서 k 값이 9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두 개가 나옵니다. 왜 두 개 나왔다고요? 좀 전에 이쪽에도 있겠지만 이쪽에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k 값은 두 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저 k 값 두 개를 대입만 하면 되겠네. 뭐 어디다 대입하냐는 거지. 좀 전에 누가 포물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얘가 포물선의 자취의 방정식이었죠. 그래서 저기에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k가 9일 때 여기다 9만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y 플러스 1의 제곱 하고요. 여기다 9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6x가 될 거고 k가 9니까 9, 9, 81 그래서 플러스 8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 5니까 16에 x 빼기 5 뭐 이렇게까지도 정리는 되겠네요. 자, 이게 하나의 포물선이고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포물선은 k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어떻게 돼? y 플러스 1의 제곱은 그대로 있을 거고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2x 만나서 4x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은 1이죠. 그래서 0이 되네. 그래서 두 개. 요 두 개가 포물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y 플러스 1 제곱은 4x라는 하나와 y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6 x 빼기 5라는 두 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초점이 3,0이고 준선이 5인 포물선이 있는데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을 때 선분 a, b의 길을 구해달라고 그랬네요. 일단은 이렇게 방정식이 있어야만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찾겠지. 왜? y축과 만나는 점은 y절편이고 x에다가 0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x를 찾아야 되니까. 자, 그럼 얘는 결국 포물선의 정리를 이용하여 포물선의 자취의 방정식을 찾아내라는 얘기일 수 있겠네요. 그 전에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을 해봅시다. 3,0이라는 곳에 초점이 있어. 여기가 3,0. F. 자, 그리고 X는 5가 여기 있습니다. 바깥쪽에 셋이니까 요쯤 있다고 봅시다. 여기 X는 5야. 그럼 당연히 꼭지점이 어디 있겠니? 네, 여기 있겠죠? 여기. 그지? 이게 꼭지점이 될 거고, 그러면 이런 식의 포물선이 그려질 겁니다. 요거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로 가자. 얘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결국은 얘 찾으라는 거가 되네요. y절편 찾으라니까 이 점하고 이 점 찾으라는 거지. 점을 좀 합시다. 그리고 이 점 찾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구해낼 수 있는데요. 그냥 편하게 이미 한 점을 P라고 잡고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자, 이 지점을 P라고 하고요. X, Y라고 하자. 그럼 포물선의 정의에 의하여 첫 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는 같게 되겠죠. 그럼 식을 세워볼게. 자, x좌표끼리 빼니까 x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제곱이 될 거야. 이게 여기의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의 제곱은 5에서 x를 뺀, 그죠? x에서 5 빼도 되고요.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 그냥 정리 안 하고 갈게요. 굳이 정리해서 y에다 0, x에 0 대입할 필요 없어요. 자, x에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9 플러스 y제곱은 여기다 0 대입하니까 어떻게 되죠? 25죠? 그래서 y의 제곱은 16이 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라는 값이 얻게 됩니다. 즉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따라서 선분 A, B의 길이는 몇이다? 8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포물선의 방정식 일반형, 그 다음에 표준형 이렇게 있는데요. 일반형은 뭐냐면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 걸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변형을 해서 평행이동 개념이라든가 다른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게 바꿨다는 거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 일반형이 하나가 주어져 있어. 자, 그러면 얘를 일단 잘 보면 평행이동하기 전에 형태를 일단 확인해보면요. x제곱은 y였어. 그리고 얘가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x의 제곱 플러스 2px 그다음에 플러스 q가 여기 있었죠. 여기 y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하여 완전 제곱식 변형을 해야 하니까 2로 나눠서 제곱을 한 p제곱이 있어야 하고 마이너스 p제곱을 바꿔해줘야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로 이렇게 쓸게요. 같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p의 제곱은 y 그 다음에 2px, x제곱 2px 맞죠? y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q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점이 지금 2분의 1, 4라는 걸 알고 있어. 이동한 초점이 이겁니다. 자, 그럼 이동하기 전에 초점을 이해를 해야만 어떻게 평이 이동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녀석 x제곱은 4py 여기 1이죠? 현재 1이잖아. p는 4분의 1이구나. 그러면 초점은 뭐가 돼? 4분의 1, 0 아니면 0,4분의 1이죠? 근데 지금 x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럼 x제곱이라는 것은 평행이동을 하다 보면 x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였다는 거죠. 그래야 내려오다 보면 x과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그러면 결국은 초점은 y축 위에 써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는 0,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게 주어졌어요.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식을 보니까 평행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얘가 지금 이렇게 변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 이동을 했고 y축 방향으로 q 마이너스 p 제곱 이동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반대로 스캔하니까 도형의 근으로는 자, 그러면 0이라는 좌표가 뭘로 갔어? 마이너스 p만큼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p 컴마로 이동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이라는 점은 4분의 1 플러스 q 마이너스 p 제곱으로 이동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좌표는 서로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p는 빼기 2분의 1임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1 플러스 q 하고요. p가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빼기가 있으니까 빼기 4분의 1 해서 이게 누구랑 같아? 4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소거가 되네. 따라서 q는 뭐다? 4다. 그래서 우리가 잡고 있는 p 곱하기 q의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겠네. 포물선 방정식이 하나가 주어졌고 옳은 걸 찾으랬어. 자, 식을 보니까 일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표준으로 바꿔서 정보들을 뽑아냅시다. 자, 일단 2y 보이죠? 그러면 y 플러스 1의 제곱했을 거고 8x 넘어가서 플러스로 바뀌었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17 될 거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1 때문에 완전 제곱이 됐으니까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빼기 16이 됩니다. 빼기 16은 결국 묶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얘는 평행 이동한 후죠? 그럼 평행 이동하기 전은 무엇이냐인지를 보고 우리가 찾아야겠지. 자, 그럼 얘는 평행 이동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이동했어? 확인을 해봤더니 x가 x-2로 바뀌었으니까 플러스 2만큼 이동했구나. y가 y 플러스 1로 바뀌었으니까 y축 방향으로 빼기 1만큼 표현했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을 물어봤죠. 자, 요 녀석의 꼭지점 뭐였니? 0,0이었습니다. 그럼 점의 평행이동은 부호를 그대로 받아들이므로 x가 2 더해지고 y에다가 빼기 1을 하니까 이게 꼭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른발이 되는 거고요. 자, 초점을 보자. 초점은 8x지? 지금 현재. 그럼 얘가 4 곱하기 2 곱하기 x니까 p가 2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2,0이겠죠. 근데 여기 잠깐 y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0,1일 수 있어서 그래. y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니까 이런 패턴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돼야겠죠. 그리고 뭐야? 초점이 x축에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y좌표가 0이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4, y축 방향으로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4, 마이너스 1, 이유는 틀린 말이네요. 자, 준선의 방정식 봅시다. 자, 준선의 방정식. x가 2니까 준선은 뭐니? x는 마이너스 2였겠지. 그러면 얘는 도형이죠. 그러니까 x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한다는 얘기는 x 대신 x 마이너스 1을 넣어달라는 얘기고 반대로 들어가니까 이 항에서 x는 0, 즉 y축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은 말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세 점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y축의 축이 y축에 평행하다. 자, 축이라는 거는 중간에 있는 거니까 뭐
임의적으로 하나를 잡자고. 그러면 포물선이 어떤 패턴이 한다는 얘기야? 축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포물선이 뭐 이런 패턴이 한다는 얘기죠. 이런 패턴. 이렇게 되던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구조네.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래서 X의 제곱은 4PY라는 게 기본 식이 되겠네요. 자, 근데 얘가 평행이동을 막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건 평행이동한 방정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 세 점을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 왜? 어차피 요 포물선에 지나는 점들이니까. 자, 그래서 x에다 1 넣어서 1-a의 제곱, 그 다음에는 4p 하고요. y에다가 빼기 3 넣어서 빼기 3 빼기 p 이렇게 식하나가 만들어지고, 이번엔 빼기 3, 빼기 3 넣자. 그럼 빼기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의 제곱, 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 빼기 a의 제곱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4p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그럼 하나하나 확인해보자. 자, 식 3개, 문자 3개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와 여기 어때요? 똑같죠? 여기는 1 마이너스 a의 제곱과 빼기 3 빼기 a의 제곱은 같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곱, a제곱, a제곱 어차피 의미가 없고 사라질 테니까 9 플러스 6a까지만 의미가 있죠. 넘어가서 8a, 넘어가서 빼기 8.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지?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자.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뀔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의 제곱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4p에 빼기 3 빼기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자. 그럼 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0이 되죠? 그래서 4p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식을 얻게 돼. 자, 그러면 일단 인수분해가 된 녀석이 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죠. 그럼 얘가 또 이제 어떻게 달리니? P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B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P가 0이면 얘는 플러스선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얘는 불가하고요. 얘는 불가.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B가 마이너스 2면 얘가 마이너스 1 대입하자. 그럼 얘가 플러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P는 빼기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요 포물선 방정식과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가 쓰니까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4의 y 플러스 2 이렇게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이거 한번 써줄게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점들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봅시다. 자, 근데 저희 보니까 y좌표가 빼기 3인 점이 두 개가 존재하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고. 이렇게 있고요. 현재 보면 1, 빼기 3, 1, 빼기 3 여기. 그 다음에 빼기 3, 빼기 3 요쯤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한 요쯤 있다고 봅시다. 이게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이렇게 될 수도 없어. 왜냐면 y좌표가 같다는 건 쟤는 그래프 형태가 결정이 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지금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보자. 빼기 3과 1에 여기 빼기 3이 1 있죠. 그럼 중간이 뭐니? 더해서 1로 나는 빼기 1이지. 결론적으로 이 점이 뭐였다? 이 점이 꼭지점입니다. 그게 2차 형태의 대칭성 있는 그래프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게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얘가 꼭지점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평행 이동하기 전에 꼭지점이 0,0이잖아.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야. 누구를?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는 결국 x제곱은으로 시작을 됐겠지. x제곱은. 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꼭지점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일단 4p y의 형태를 띄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평행이동을 했단 말이야. 평행이동을 했어. 자, 그런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했으니까 어떻게 돼? x 플러스 1 제곱이 될 거고 y 플러스 2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p라는 좌표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요 두 점. 왜냐면 꼭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웠기 때문에 이 두 점 중에 하나만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대입해보자. 1 대입하니까 뭐가 돼요? 4죠? 2의 제곱. 이게 이제 4p가 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2에서 빼기 1이 됩니다. 따라서 p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동일한 앞에서 구한 거랑 동일한 흡수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래요. 포물선의 방정식을 하나 줬는데 초점을 중심으로 하고 포물선의 준선과 만나서 현의 길이가 이거인 원이 있대. 그거의 방정식을 해달라. 조금 복잡해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그려보면서 이해를 해보자. 자, 일단 요 포물선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정보들을 좀 찾아냅시다. 여기 4y 보이죠? 그러면 y-2의 제곱이었을 거고요. 4x가 넘어가서 플러스 4x가 됐을 거야. 근데 여기서 완전정수 만들면서 플러스 4를 했겠지? 그치? 여기도 플러스 4를 해줘야죠. 좌우변이니까. 그래서 묶으면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얘는 평행 이동하기 전에 식이 y의 제곱은 4x였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녀석의 초점은 1,0였을 거야. 준선은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그죠? 그럼 얘가 평행 이동을 하여 이렇게 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식을 보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게 보이죠? 부호를 반대로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얘 초점은 이제 뭘로 바뀌는 거니? 얘 초점이 x에다 마이너스 1을 해서 0, y에다 2 넣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도형이잖아요. 그럼 여기 x 플러스 1일 거고, 그죠? 반대로 들어가니까 도형은 x 플러스 1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2가 됐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포물선을 그려보자. 자, 0,2 여기가 초점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라는 지점에 있는 거죠. x는 마이너스 2. 여기 이렇게 있어. 이게 마이너스 2여서 얘가 x는 마이너스 2. 쏘리. 이건 y죠. 이쪽에 있어야지. 정리, 정정. 그래서 얘가 요쯤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x는 마이너스 2야. 그러면 포물선이 어떻게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면 돼. 얘가 준선이고 초점이니까 그 중간에 꼭지점이 있을 거고요. 이런 형태의 어떤 그래프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y제곱은 이렇게 돼서 x축으로 2칸, 빼기 1칸, y축으로 플러스 2칸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원에 대해 생각했는데 초점을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원이 있대잖아. 그치? 얘가 중심에서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준선과 만나야 돼. 준선과 만나는 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이게 원의 중심.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이 나오면 항상 반지름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요 길이 항상 반지름을 그려놓는 습관. 합시다. 여기 이제 반지름인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현의 길이가 뭐냐면, 요 길입니다. 이게 현의 길이지. 근데 문제에서 이 길이가 2루트 5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 길이가 2루트 5래. 그럼 반절인 루트 5가 어디라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루트 5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리고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까지가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2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우리는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구할 수 있겠지. 피타고라스에서. 그래서 구해보면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R제곱이 루트 5를 제곱한 5와 2를 제곱한 4와 합과 같으니까 결국 반지름은 3이 되는 거네. 그래서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구하랬고 얘가 중점이니까 결국 x-0제곱 y-2제곱은 r제곱이니까 9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돼. 정답입니다. 포물선의 정의를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 간에 일단은 한번 포물선의 정의에 대해서 고민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2차 학습 다 마찬가지입니다. 포물선도 그렇고 타운도 그렇고 쌍둥이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포물선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포물선의 정의가 뭔가요? 준선까지의 거리와 표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준선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초점까지 여기를 재어봐도 동일할 때 이 길이가 동일한 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문제로 가봅시다. 자, 현재 y제곱은 4x 가로하고 x-1이라는 방정식을 줬어. 근데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할 부분은 평행이동력이죠. 그래서 얘는 평이동을 하지 않은 녀석이었는데 얘가 어떻게 이동한 거야? x 대신에 x-1로 변해 있네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니?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이동했다라는 의미를 보고 있죠. 그러면 이 y제곱은 4x라는 모든 i들은 전부 다 평행 이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초점이 4 곱하기 1, 즉 p가 1이니까 초점이 1,0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2,0으로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걸 F라고 합시다. 그림상에 지금 F1이라고 되어 있는데 F라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준선 있죠. 자, F가 초점 1,0이면 준선은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럼 얘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근데 얘는 도형이니까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됐겠지. 그러니까 이 평행점을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 X는 0이라고 바뀌겠죠. 대표적인 정보죠. 그 다음에 뭐 꼭지점은 0,0인데 1,0으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0인 거고 꼭지점. 그 다음에 초점. 초점은 어떻게 돼? 초점은 지금 현재 보니까 2,0이죠. 2,0입니다. 그리고 준선은 어디 있다? x는 0, 즉 y축이 준선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찾아보자. 임의의 한 점이 PF의 길이가 5라는 것은 임의의 한 점이 존재한대. P라는 점이 어쯤 있다고 한다면 이 길이가 5라는 얘기죠. 5란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정의에 의하여 여기서까지도 뭐가 된다? 여기서까지도 5가 된다. 여기서 많은 정보들을 주네. 자, 그러면 이 점에 x좌표가 이게 5니까 y축에서 5칸 떨어졌다는 얘기고 거기는 p의 x좌표는 5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4 곱하기 4, 즉 y는 4라는 걸 알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P라는 곳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다. 이렇게 내려왔겠지. 자, 그러면 얘가 수직이 되고요.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좌표가 y가 4죠? x는 5고 그래서 얘는 5,0입니다. 5,0, 5,4 이렇게. 자, 그 얘기는 다 구해졌네. 그러면 PFH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랬잖아요. 맞죠? 여기가 h니까. 자, 그러면 윗변이 2고 높이는 2가 아니죠. 5하고 2니까 윗변은 3이죠. 그리고 높이는 4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서 6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F가 초점이고요. L이 준선이래. L이 준선. 그리고 각도를 하나 줬는데 여기 40도. 그리고 나서 PFH의 각도를 구해달래요. PFH 이 각도를 구해달래요. 근데 얘는 너무나 간단한 문제죠. 개념이죠. 이건 정의를 보는데 포물선의 정의가 뭐죠? 초점에서 의 거리와 초점까지 거리와 그 다음에 그 점에서 준선까지 거리는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을 말하고 있던 거야.
따라서 여기가 40도면 이게 이등변이니까 이 두 각은 같은 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x라고 한다면 40도 플러스 2x가 삼각형의 세대각으로 180도가 돼야 합니다. 따라서 각 x는 70도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x제곱은 y라고 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있고요. 그 유의점 p, a, b에서 초점까지 거리를 언급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하여 뭐 준선 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역을 구해달래.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x의 제곱은 4 곱하기 4분의 1y죠. 그러니까 p값이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초점이나 이런 것들 x제곱이니까 x축에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구조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래서 이 초점의 좌표가 0,4분의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0,4분의 1. 자, 그 상태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4분의 3일에 초점까지 포물선의 초점까지 이미 어느 한 곳에 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A, B라는 점이야. 근데 요 길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준선이 존재하겠죠? 그렇지? 4분의 1인 지점에 이제 뭐가 있겠니?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준선이 존재하겠죠? 그렇지? 요게 y는 빼기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려주자. 요 점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 요 수직거리 얘가 4분의 3이란 얘기야. 여기도 4분의 3. 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4분의 3은 y축의 평행이기 때문에 이 y좌표를 통해서 얘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얘가 b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니? 얘를 쭉 이렇게 y좌표로 보냈을 때 이 위치가 b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길이가 b가 되니까 이 길이는 4분의 1이 돼서 b 플러스 4분의 1이 얘가 되는 거죠. 어차피 같은 길이니까 이 길이나 이 길이나 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뭐랑 같다? b 플러스 4분의 1과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b는 2분의 4분의 1, 2, 즉 2분의 1이네요. 자, b는 찾았고요. 그럼 a만 찾으면 되죠. 그런데 얘는 어차피 지나는 점이죠. 그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 x에다가 a 대입해서 a 제곱은 y에다가 b를 대입하니까 2분의 1이 돼서 두 가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 뭐야? 따라서 4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자, a제곱은 2분의 1이죠. b는 2분의 1인데 제곱했으니까 4분의 1일 거야. 그래서 여기가 4분의 3이고 정답은 3이 되겠네. y제곱은 8x라고 하는 풍물선 위에 세 점 ABC가 있대요. 그런데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또 삼각형이 있고 그 삼각형이 이 풍물선의 초점과 일치한대.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일단 표현을 해보자. 자, 8x죠? 얘는 뭐야? 4 곱하기 2 곱하기 x니까 p가 2고 결국 초점의 좌표는 2,0일 겁니다. 그리고 준선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 정보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이 점이 2,0이고요. 초점을 F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F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준선이 이쪽 반대편에 준선이 하나 있는 거죠. 마이너스 2라는 준선이 이렇게 있어. 이게 x는 마이너스 2야. 자, 그리고 ABC가 이제 어딘가 있는데 이게 무게중심이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인 상태에서 이런 식의 형태가 그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A점, 얘를 B점, 얘를 C점으로 했을 때 이 F가 무게중심이다.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게중심이라는 것을 뭘 배웠었냐면 예를 들어서 세 점의 좌표가 x1, y1, x2, y2, x3, y3였을 때 무게중심은 3분의 x1, x2, x3, 3분의 y1,
y2, y3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어쨌든 좌표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야. 좌표점.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좀 빼야겠다. 좌표점들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고, 이 포물선이라는 아이들은 이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게 핵심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준선까지 거리가 x축의 평행한 거리들이야. 결과적으로 이 길이가 좌표, x좌표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었을 때, 이렇게 이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었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럼 자 보세요. 요 A라는 좌표를 우리가 생각할 건데, 뭔지 생각할 건데, 얘를 그러면 자, 일단 AF 요 길이, 그 다음에 BF 요 길이, 그 다음에 CF 요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잖아. 근데 이제 포물선 정의에 의해서 결국 AF는 요 길이랑 같을 거고요. BF는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요 길이랑 같을 거고, CF는 요 길이랑 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그냥 일단 표현을 해볼게. 이걸 H1, H2, H3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를 A라고 하고, 그럼 여기는 A가 될 거야. 이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B가 될 거고요. 이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여기 C가 될 거야. 따라서 우리가 찾는 건 A 플러스 B 플러스 C입니다. 근데 이 A라는 길이가 앞단에서 얘기했듯이 이 점들의 좌표하고 연관이 됐지. 그리고 이 무게중심은 또 좌표랑 연관이 있다고 했으니까 얘네들 정의를 해주자. 자, A라는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요. B라는 좌표를 x2, y2라고 하고요. C라는 좌표를 x3, y3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니? x1이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2죠? 그래서 x1 플러스 2가 a입니다. 이게 같은 거야. 똑같은 원리로 이 점이 지금 요 길이가 요 길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요 점의 x좌표 지금 좁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x2라는 지점 요쯤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b라고 하는 길이는 또 뭐랑 같아? b는 x2 플러스 2랑 같은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x3니까 얘는 x3 플러스 2랑 같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x1 플러스 2, x2 플러스 2, x3 플러스 2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얘기는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만 찾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무게중심에서 많이 본 모양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무게중심만 적용을 해보면 3분의 1 하고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2랑 같아야죠. 그러니까 3분의 1 저쪽으로 보내면 6이라는 값이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12가 되겠네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위의 포물선에 초점을 지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A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를 A, 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루트 4이니까 뭐 2 루트 A 뭐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둘레를 보여달라고 그랬어. 둘레. 자, 일단 포물선 방정식을 보면 4x내가 4 곱하기 1 곱하기 x죠. 그래서 p가 1이므로 초점은 1,0이 되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1,0이라는 거야. 그런데 준선은 동일한 거리상에 있으니까 이렇게 있고요. 이 지점이 마이너스 1, 즉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준선의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뭘 알게 됐냐? 반지름이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원 나오면 항상 반지름 확인하셔야 돼. 자, 그러면 요 길이는 뭐다? 반지름이니까 1이겠지. 요 길이도 뭐다? 반지름이니까 1일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둘레는 일단 1 플러스 1이고요. 추가적으로 어디를 더해줘야 하냐?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더해줘야지. 근데 이 길이는 어차피 같아요. 그런데 게다가 요 길이하고도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예. 그게 호브슨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뭔가요? 1이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a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1 플러스 a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1 플러스 a가 또 있죠? 여기. 자,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 이 a 플러스 4가 우리가 찾고 있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들이 또 표현이 되는지 보고요. 포물선의 정의는 항상 눈여겨 두셔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PQ의 길이, PQ 요 길이를 말하는 거야. 근데 초점이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초점까지 잘라서 보자는 거죠. 요 길이와 이렇게 잘라서 보자. 그러면 폼슨의 정의에 의해서 요 길이랑 같고요. 이래랑 같겠죠. 그래서 문제에선 요 길이를 물어보면 우리는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으로 표현하자.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보자. 우리도 그게 같이 풍물선이 있고요. 초점이 F라는 거 했습니다. 자, 그리고 쭉 이고 PQ, PQ. 여기가 9라고 줬네요. 이제 또 잘라서 볼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요 길이와 이렇게. 자, 그러면 근데 이제 PQ하고 HH 프라임 요거 얘네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둘레. 그러니까 결국은 8과 9가 나와 있으니 우리는 어디만 보면 돼? 위에 아래만 보면 되는 거죠. 위아래만. 그런데 요 길이는 누구랑 같다? 요 길이는 PF랑 같다. 요 길이는 뭐랑 같다? FQ랑 같다. FQ랑 같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PH와 QH 프라임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으나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었을 때 A 플러스 B가 9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왜?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즉 여기가 A고 요 길이 요 길이 같아지가 B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9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둘레라는 것은 결국 뭐니? 8 더하기 A 더하기 9 더하기 B죠? 근데 A 플러스 B가 뭐라고? 9라고. 그래서 8 플러스 9이 18이니까 2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y제곱은 8x라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태고요. 초점 f를 지나는 직선이 있대. 그리고 포물선과 교점이 생겨. 교점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는 거를 세울 생각을 하셔야 하고 x좌표 각각 알파 베타로 했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는 결국 뭐다? 그 연립방정식의 실근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얘를 두 가지로 풀이를 할 텐데요. 첫 번째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볼 겁니다. 자, 얘가 지금 4 곱하기 2 곱하기 x죠. 그러니까 p가 2니까 f는 2,0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니? y는 기울기는 모르고요. x-2 이렇게 될 거야. 자, 연립을 할게요. 자, y에 들어가면 m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은 8x가 되겠지. 그럼 정리해보면 m제곱 x제곱, 제곱은 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죠. 이거 빼기. 빼기.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m 제곱 x일 거야. 그리고 4m 제곱이 뒤에 오고요. 요 빼기가 되겠지. 8x가 넘어오면 그럼 빼기가 되면 이거 플러스 2가 돼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가 14라고 찾아놨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m제곱분의 4m제곱에서 4죠. 그래서 요 두 개 일단 가지고 접근합시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보자. 요 점의 x좌표는 베타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베타를 8베타죠. 그럼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베타일 거야. 그러니까 양수죠. 지금 y좌표가. 그래서 얘는 플러스 루트 8베타입니다. 부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필요한 애는 알파고. 그럼 얘는 8알파인데 제곱을 풀어내면 풀마 루트 8알파죠. 근데 얘는 어때? y좌표가 음수라는 거야.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얘는 8알파다. 이렇게.
다음 두 좌표를 가지고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자, 요 점 두 개 나왔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요 길이를 한번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표현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 자, 그러면 x좌표끼리 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루트 8 베타에서 얘 빼면 플러스가 되겠지? 루트 8 알파가 됩니다. 제곱이야. 제곱을 하기 때문에 알파에서 베타 뺐다고 해서 꼭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돼?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정리를 해보자. 일단 한 번에 계산하기 힘드니까 얘만 떼서 볼게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여기서는 플러스 2알파 베타니까 여기서 빼기 4알파 베타 해줘야 동일한 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4였고 제곱을 하면 196입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가 4니까 빼기 16이 돼서 얘는 180이라는 값을 얻게 돼. 다음 이번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해보자. 자,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 제곱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제곱해서 8베타 제곱해서 8알파 그쵸? 그리고 앞뒤 두 배니까 2 루트 하고요. 64 곱하기 알파 베타가 돼. 그런데 얘는 8의 제곱이고 얘가 4인데 2의 제곱이지. 그럼 4의 제곱 8의 제곱 2의 제곱. 그러니까 결국 뭐야? 8의 제곱 2의 제곱 16의 제곱이라는 거죠. 그럼 16 곱하기 2가 뭐죠? 32지. 그래서 얘는 32가 되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8배잖아. 여기다 8배. 8 1은 8, 8 32에서 1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14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저 길이는 결국 180과 144를 더한 루트 값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루트 값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200, 324가 되나? 200에다가 324 이렇게 됩니다. 루트 324. 그러면 이제 소인수분만 해서 뽑아내면 되겠네. 자, 그럼 324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 4로 나누면 4, 8에 32, 4, 1은 4. 9로 나누면 9, 81이죠. 그죠? 그러니까 9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네. 그래서 18의 제곱. 정답은 18이 됩니다. 18. 자, 그래서 이렇게 근각계수의 관계로 푸는 이 풀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먼저 이렇게 풀이를 한 이유는 얘보다 쉬운 방법이 있으나 시험 문제에서는 이러한 교점에 대한 해석을 이용한 근각계수의 관계로 푸는 과정들을 계속 물어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봅시다. 자, 준선이 지금 f가 앞단에서 2,0이라고 찾았지? 그럼 준선은 뭐겠니?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2라는 선이 이렇게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x는 마이너스 2야. x는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요 길이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죠? 동일하죠? 그 다음 저 파란 길이와 요 길이가 동일합니다. 그게 폭로선의 정이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찾아낼 건데 이 선이 x축에 평행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점들의 좌표를 가지고 x좌표를 가지고 저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베타잖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베타. 그죠? 여기가 베타니까 q의 x좌표가 베타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베타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베타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두 칸이죠. 그러니까 베타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얘는 베타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다음, 얘는 여기가 지금 알파잖아.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2죠. 그러니까 이 길이 역시 뭐가 돼? 알파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 두 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를 구하는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4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8이 된다는 거야.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죠. 정의를 이용하는 거. 그래서 꼭 정의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구해줬던 방법은 이제 좀 심화 문제에서 쓰는 방법이니 두 가지 방법 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y는 mx-1과 포물선의 교점 pq가 있대. 그리고 pq가 지금 10이라는 정보를 줬네요. 그리고 pq의 중점의 x 좌표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이거야. 여기가 4x니까 초점이 1,0일 거고 근데 지금 이 식을 보면 1,0이 정점이야. 이 직선의 방정식 입장에서.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그래프로 살짝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초점이 1,0. 여기가 초점이죠. F가 1,0이고요. 그러면 준선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라는 곳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마이너스 1. 자,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물선의 특징이 뭐였어? 포물선 이 초점에서 2배 되는 지점이 점시킨다 했었죠?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상이 그래프가 되는 거지. 와우. 이렇게 얘도 이런 형태의 포물선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직선의 방정식을 또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y제곱이 4x고요. 직선이 y는 m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x가 1이면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1,0을 지나잖아. 여기가 정점이었던 겁니다. 직선 입장에서.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PQ의 길이가 10이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 그려져. 근데 요 점, 그러니까 두 교점을 PQ라고 했잖아. 요 점을 P라고 하고 요 점을 Q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10입니다라는 얘기죠. 초점이 지나고 있는 거죠. 요 길이가 10. 자, 그러면 포물선의 정의에 의하여 자,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도 당연히 10이겠네. 얘랑 얘가 합.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지. 이게 포물선의 정의니까 결국 두 길이의 합은 10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PQ의 그리고 이 중점 찾아달라고 그랬죠? 여기 중점의 X좌표를 알려달래. 결국은 우리가 좌표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얘기고 좌표점들. 그죠?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알파 콤마라고 하고요. 이 점의 좌표를 베타 콤마라고 합시다. 그럼 알파를 여기다 넣으면 4알파죠. 2 루트 알파가 될 거고요. 얘는 베타 넣으면 2 루트 베타가 될 겁니다. 다만 y좌표가 음수라는 거 항상 조심. A 붙여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길이는 x축의 평행한 선이기 때문에 이 좌표들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알파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알파. 왜? 여기가 알파니까. 좌표가. 여기가 빼기니까 여기 1이겠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1이라는 값을 얻게 되네. 여기가 알파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이 길이도 알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이 길이. 마찬가지로 여기가 베타니까 여기 베타 지점 될 거야. 그러니까 요 길이가 베타가 될 거야. 여기. 여기가 1이야. 베타 플러스 1이죠. 여기는 또 베타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여기가 베타 플러스 1, 여기가 알파 플러스 1. 그러면 그 두 개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게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8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점의 x좌표만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x좌표가 지금 알파와 베타죠. 그러면 x좌표, 중점 x좌표는 어떻게 구해? 더해서 2로 나누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누면 우리가 알고 싶은 중점의 x좌표가 나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8이므로 정답은 4가 되겠네요. y제곱은 4px, p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방정식에 대한 그림을 줬고요. 초점 f였고 직선 m, x축에 평행한 직선 m이 이렇게 있대요. 초점을 지나면서 그리고 그 교점을 AB라고 하겠대. 여기 A, B 이렇게 하겠대. 표시를 해줄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린 수선의 발 B 프라임, A 프라임 그랬네. 그리고 이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가 몇이다? 32라고 했습니다. 이 사각형. 이 사각형이 31. 그랬을 때 삼각형 OAB. 삼각형 OAB의 둘레를 구해달래. 이 녀석의 둘레를 구해달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레. 결국은 둘레니까 키고
이 길이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자, 봅시다. 지금 넓이가 32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좌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근데 A, B가 초점과 연관이 있죠. 근데 초점을 봤더니 P, 0이야. P, 0입니다. 그럼 A의 X좌표도 P, B의 X좌표도 P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항상 2배라고 그랬지. 요거하고 요거 2배. 그래서 이건 2P입니다. 아니면 P를 대입해보면 4P 제곱이죠. 그래서 당연히 2P일 수밖에 없어. 다만 여기는 빼기 2P라는 거 조심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미지수 하나니까 이 넓이를 통해서 P를 찾아줍시다. 그러면 일단 이 길이를 이해해야겠지. 자, 이 길이가 몇일까냐는 뭘까냐는 거죠. 지금 좌표점을 봐야 돼. 이게 X축의 평행한 선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P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게 P니까 이 준선의 방정식은 X가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P가 되겠죠. 그래서 2P입니다. 2P. 그치?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또 이제 누구랑 관계 있니? Y좌표랑 관계 있겠죠? 여기 2P. 네, 요 길이. 여기 2P. 마이너스 2P면 길이는 플러스 P겠죠? 그래서 4P입니다. 그래서 가로가 2P고요. 세로가 4P인데 그 넓이가 몇이다? 3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제곱은 8, 4, 32가 되고 P값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좌표가 2,4로 바뀌는 거지. 여기가 2,4입니다. 자, B라는 좌표도 바뀌겠죠? 2,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럼 이게 원점이고 이게 둘레를 구하래. 그렇죠? 그럼 이제 얘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네. 일단은 여기부터 가자. 자, 요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로 우리가 길이를 구해봅시다. 아니면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여기가 2고 얘가 4다 하셔도 되겠네. 자, 요 길이가 지금 몇이니? 2고요. 요 길이는 4죠. 그럼 4, 4, 16. 그 다음에 2는 4, 20이네. 루트 20이 되겠죠? 루트 20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당연히 같겠지? 그래서 2루트 20이 될 겁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요 길이는 4였죠? 요 길이도 4였죠? 얘는 8이 되겠지. 그래서 요게 정답인데, 루트 22. 4 곱하기 5잖아. 22. 그래서 2가 튀어나오니까 4루트 5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y제곱은 6x에 초점 f가 있고요. 그 초점 f를 지나는 직선이 하나가 있대. 근데 그 직선이 2대 3의 비율을 갖는데 2대 3. 근데 b가 1사분면에 위에 있다고 그랬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좌표가 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좌표가 a가 되는 거죠. 초점은 가려졌으니까 새로 쓸게요. f가 되고요. 그런데 식을 보니까 y제곱은 6x야. 그럼 얘는 4 곱하기 4분의 6 곱하기 x겠지? 그러니까 4분의 6, 2분의 3이 p값입니다. 그래서 2분의 3, 0이 되겠지. 그러면 준선은 당연히 어디에 있겠니?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지점에 준선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뭔지를 먼저 봅시다. 기울기를 찾아달래. 요 직선의 기울기 m을 물어봤어. 근데 기울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두 점이 주어진다면 그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구하죠. 자,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A, B를 갖고 구해도 되고요. F, B를 갖고 구해도 되고요. A, F를 갖고 구해도 되고요. 뭘 갖고 구하든 무관합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요 길이, 요 점을 H라고 했을 때 FH와 HB 길이의 비율, FH분의 BH 길이를 가지고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자, 어쨌든 이런 길이들은 좌표점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그러면 그 좌표점들에 대한 길이는, 좌표점들을 찾아서 길이를 찾을 건데, 이게 2대 3이잖아. 그럼 2대 3이라는 것은 길이가 아니라 비율이니까 선분 AF를 2K라고 하고요. 선분 BF를 3K라고 합시다. 그리고 K는 0이 아닌 실수라고 정리를 해줘야겠지.
자, 그래서 여기 BF가 3K고요. 여기 AF가 2K입니다. 그런데 포물선의 정의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는 같다고 배웠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 같다고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그지?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3K이면, 여기가 3K이면, 다 OK죠? 전체를 볼 수도 있고, 여기를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전체를 봅시다. 그럼 요 길이는 OK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하나 올렸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K였어? 여기서 여기까지. 3K죠? 그쵸? 근데 얘가 2K니까, 그래도 2K일 거 아니야. 여기가 3K니까 여기가 3K고 여기가 2K니까 2K일 거야. 그럼 여기는 2K일 거라는 거지. 여기서까지. 여기까지. 그 얘기는 여기가 K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K가 되는 거지. 맞죠? 음. 자, 그러면 얘가 K고 얘가 OK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돼? OK니까 25K의 제곱 마이너스 25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24K 제곱이 돼서 결국은 462, 2루트 6 K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자, 그러면 지금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우리가 기울기를 구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X축 방향으로는 K만큼 변했고 즉 줄어들었죠. 마이너스 K분의 Y축 방향으로도 줄어들었습니다. 마이너스 2루트 6 K만큼. 그래서 2루트 6이라고 하는 기울기 값을 얻게 되는 거죠. 따라서 M 제곱은 얘가 4, 6에 20, 4라는 값을 얻게 되네요. 정답은 24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공식 중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기와 여기서 여기까지 즉 초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었을 때 초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었을 때 그 초점까지의 거리의 비율을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A 여기서 여기까지를 B라고 한다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P분의 1이라는 공식이 하나 있었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P분의 1이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A가 이 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3K가 길이죠. 그래서 3K분의 1 더하기 2K분의 1이 자, P의 좌표가 지금 2분의 3이므로 P는 3분의 2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양변에 여기다가 6K, 6K를 곱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분배해서 2가 되고요. 얘는 3이 되겠죠? 그럼 얘 약분돼서 4K가 됩니다. 따라서 K는 뭐가 돼? 4분의 5라는 값을 얻게 돼.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K가 4분의 5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요 길이는 4분의 15가 되는 거고 요 길이는 4분의 15가 되는 거고 요 길이는 2K니까 2분의 5가 됩니다. 이 길이는 2분의 5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요 부분 이게 지금 4분의 5였고요. 그죠? 4분의 5인 상태야. 그리고 여기가 2분의 5라고 나왔지.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길이를 찾았단 말이야. 4분의 15. 그죠? 그럼 이 길이가 뭔지 한번 고민해보자. 이 길이든 이 길이든 뭐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자, 이 길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전체가. 그리고 OK였잖아. 그치? 그러면 K가 이거니까 4분의 25야. 4분의 25.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근데, 그런데, 여기.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가 몇 K였죠, 여기가? 여기가 2K죠. 아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2K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2분의 3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2분의 3이잖아. 그치? 이게 초점이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3입니다, 3. 여기가 3이야. 네. 따라서 4분의 25에서 3을 뺀 여기까지 뺐다는 얘기지. 여기까지가 3이니까 3을 딱 빼면 요 길이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길이가 이 길이랑 같겠지. 그럼 4분의 11을 빼면 4분의 13이 되는 거야, 여기가. 4분의 13. 오케이?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요 길이도 구할 수 있고 그럼 이 부분에 이거 해서 뭔가도 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일단은 두 번째 방법은 이 공식에 대해서 한번 상기시키려고 한번 풀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풀이고 가는 게 제일 빠르고요. 그리고 얘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24라고 나왔네요. y제곱은 10x라고 하는 포물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AB에서 교점이 있는데 지금 초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어. 초점을 지나는 직선. 근데 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교점 AB가 있는데 그 AB를 중심으로 하면서 X축에 접하는 원 두 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접한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좌표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얘를 x1, 하고요. y좌표가 결국 반지름 것 같으니까 r1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자, 얘는 x2라고 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y좌표인데 마이너스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r2라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s1 플러스 s2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그죠? 넓이의 합. 그래서 S1 더하기 S2가 뭐냐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S1의 넓이는 파이 R1 제곱 플러스 S2의 넓이는 파이 R2 제곱이 돼서 우리는 R1 제곱과 R2 제곱의 합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접근을 해보면 일단 초점의 좌표를 구해보자. 10이라는 게 4 곱하기 4분의 10 곱하기 x죠. 그래서 4px, 4분의 10, 2분의 5가 p였던 거죠. 그래서 얘가 2분의 5,0이 되는 거고요. 그럼 준선은 반대편, x는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지점에 이렇게 준선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자, 왜 그럼 준선을 그리는 거냐면 지금 여기 보면 AF와 BF의 합이 8이라고 줬다고.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이 8이다. 결국 얘네들은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상태인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요 값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 좌표점에다 한번 넣어봅시다. 중선을 이용해도 되고 안 이용해도 돼요. 이 A점을 방정식에다 넣어보면 R1 제곱, R1 제곱, Y좌표 R1이니까 Y좌표가 R1이죠. 그래서 R1 제곱 10 곱하 10x1이죠. 10x1. x1을 x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R2 제곱도 역시 10x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1 플러스 s2는 10x1 더하기 10x2로 바뀌고 결국 10파이에다가 x1 플러스 x2를 곱해준다는 식으로 변형돼. 그러니까 이제 x1 더하기 x2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x1이 있어. 근데 얘는 보자. 지금 현재 요 길이가 x1이죠. 요 길이가 x1이라는 거야. 요 길이가 x1.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또 뭐야? 여기까지. 2분의 5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까지 2분의 5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요 길이가 x1 더하기 2분의 5인 거죠. 그치? 근데 그게 요 길이랑 같습니다. 여기 AF. 이게 홈슨의 정의죠. 요 길이랑 동일하다. 여기를 우리가 구해냈고요. 그리고 요 길이랑 동일하다. 그림상은 달라 보이지만 다음 이번에는 지금 얘가 x2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2입니다. x2. 근데 여기가 2분의 5야. 따라서 결국은 이 전체 길이 x2 더하기 2분의 5입니다. 이 길이가 x2 더하기 2분의 5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길이가 다시 쓰면 x2 더하기 2분의 5. 근데 이 길이와 또 누가 같아요? 그림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나 이 길이가 같죠? 그건 홈슨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녹색 길이
x1 플러스 2분의 5 더하기 빨간 길이 x2 더하기 2분의 5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길이가 8이라고 했다는 거죠. 따라서 x1 플러스 x2 플러스 5가 8이 되고 얘는 3이 되는 겁니다. 즉 얘가 3이 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넓이는 30파이가 되는 거죠. 정답은 30파이입니다.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한 최단거리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보면 PA 플러스 PF, PA 플러스 PF에 대한 얘기야. 자, APPF, APPF. AP는 뭐냐? 요 길이고요. 그리고 PF의 길이는 여기. 자, 그런데 포물선의 정의가 뭐냐? 초점까지의 거리와 중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APPF는 PH와 AP의 합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펼쳐서 이렇게 보니까 꺾여 있죠. 그런데 만약에 P라는 점의 위치가 여기로 온다면 P는 움직이는 점이니까 포물선 위에서 이거를 여기로 온다면 옮겼으니까 P'이라고 할게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는 PA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P점에서의 초점 여기는 또 누구란데 같아?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KP'과 P'A가 제일 작은 길이가 될 거란 거고 결국 그게 일직선이기 때문에 꺾인 거보다는 짧기 때문에 최소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KA의 길이랑 동일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7번으로 문제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y제곱은 8x라고 됐어요. 자, 그럼 y제곱은 8x에 대해서 표현해보면 4 곱하기 2 곱하기 x죠. 그래서 p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초점 f는 2,0일 거고 준선 x는 마이너스 2일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2,0 얘가 a지만 얘가 보다 초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초점이므로 x는 마이너스 2라는 이 지점에 뭐가 있어? 준선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PA와 요 길이와 그 다음에 PB 요 길이의 합을 구해야겠지. 근데 폼슨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와 여기는 같죠? 같습니다. 이걸 H라고 한다면 결국은 PA 플러스 PB 너무 머니까 저쪽에다 쓸게요. PA 플러스 PB 자, PA 플러스 PB라고 하는 여기는 결국 PH 더하기 PB의 길이랑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좀 꺾여 있는 듯한 모양이 보여서 일직선이 되도록 여기서 이렇게 그어봤어. 이렇게. 그거 봤더니 초점의 위치는 변함이 없고 여기 이제 P점이라고 한다면 옮겼으니까 요 위치를 H'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PA 플러스 PB는 요거랑 같은 거야. PH'과 PB의 합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길이가 결국은 뭐죠? 얘지? 표가 나왔다. 근데 이 길이가 뭐야, 결국은 BH 프라임의 길이랑 같은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더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얘기입니다. PA 더하기 PB의 길이는 3분 BH 프라임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최소 거리가 되는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최소 길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결국 얘가 6,3이죠. 6,3이라는 것은 여기서 쭉 뺐을 때, 요 길이가 6이라는 거고, 여기가 0이니까, 여기까지는 몇이라는 얘기입니까? 여기까지는 0에서 여기가 6이라는 얘기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2라는 거죠. 그래서 6과 1을 더한 8이 최종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의 최소 길이는 몇이다? 8이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x제곱은 4y라고 하는 포물선이 있고 초점 f가 있어요.
그리고 포물선 위에 점 P가 있고 바깥에 3,5가 있대. 그랬을 때 AP 더하기 PF, AP 더하기 PF 요 길이의 최소 길이를 구해달라. 이 최소 길이라는 건 결국 직선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준선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갑시다. 자, x의 제곱이 지금 4y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4 곱하기 1 곱하기 y죠? p가 1이야. f가 지금 0,1인 겁니다. 그러면 준선은 어디에 있다?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에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게 준선입니다. 자, 그러면 포물선의 정의에 의하여 요 녹색 길이 있죠? 요 녹색 길이는 당연히 이 P라는 점에서 요 길이가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찾는 AP, 선분 AP 더하기 선분 PF는 AP, 여기가 P점이에요. PF는 여기를 H1이라고 한다면 선분 AP 더하기 선분 PH1이 된다는 거야. 빨간 것과 녹색, 빨간 것과 녹색 꺾여 있는 거야. 그래서 최소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야? 직선이 돼야 하고, 그럼 이 점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보면 이 위치를 P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를 H2라고 한다면 A, P에서 자, 하나 더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선이 하나 있는 거지. 우리는 AP와 PF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AP, PF. 근데 이 녹색 PF와 그죠? PH2는 어때? 이 PH2는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P가 만약에 이쪽으로 온다면 이 AP 더하기 PF는 AP 더하기 PH2, 즉 직선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 직선보다는 절대로 더 짧은 길이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거나 같다 하고 3분 AH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 AH2라는 길이를 찾으면 그게 최소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y축이 평행하니까 좌표, y좌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죠. 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x축까지 이건 5칸이죠. 이거 5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니까 1칸이죠. 그래서 총 6칸 6입니다. 그래서 최소 길이 최소값 을 물어봤다면 6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얘는 최소를 물어본 게 아니라 a, b 값을 물어봤어. 즉 p의 좌표를 물어봤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p의 좌표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p 위치를 가보니까 이때니까 지금 보면 x좌표는 3입니다. 왜? y축이 평행하니까 요 a라는 점의 x좌표와 동일할 거야. 그럼 y좌표는 어떻게 구해? 지나는 점이니까 요 포물선 방정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3 집어넣으면 얼마야? 3, 3, 9죠? 그래서 y좌표는 4분의 9라는 값을 얻게 돼요. 따라서 a는 3이고 b는 4분의 9가 돼서 a 더하기 b를 구해보면 얘가 얼마니? 4, 3, 10이니까 4분의 21 이렇게 나오네요. 정답은 4분의 21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A, B 두 점이 있고요. 방정식 하나 주었습니다.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하나 주었습니다. 자, 포물선 한번 확인해 보면 y의 제곱은 3x인데 그럼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x야. 그래서 p값이 4분의 3이니까 p, 0 b가 초점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얘는 초점이고요. 다음에 이제 준선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길이에 대한 정보를 지금 묻고 있는 거니까 준선이 하나 그려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할 거고 얘는 x는 빼기 4분의 3 여기까지 오겠지. 자, 그럼 p라는 점에서 준선까지 이렇게 그렸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바라봐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야. 지금 요 길이는 지금 파란색과 빨간 선은 딱 고정된 길이가 아니야. 그런데 요 녹색 AB라는 요 길이는 어때? 두 점의 좌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길이 딱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둘레라는 건 이 파란 것과 빨간 게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요 빨간 선과 요 PH 여기를 H라고 한다면 이 H1 PH1까지 길이는 동일해. 그러면
삼각형의 둘레 중 두 변인 파란 선과 빨간 선은 요 꺾인 직선, 아니, 꺾인 선과 똑같은 거예요. 꺾인 선의 합과. 그러니까 꺾였다는 건 일단 최소는 될 수 없다는 거고, 그러면 최소 길이를 찾기 위해서 꺾이지 않은 직선을 하나 그려봅시다.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그렸을 때, 요 만나는 지점, 요 점을 H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을 새로운 P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핑크색 길이, 요 길이와,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같을 거야. 요 두 길이는 같을 거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 PA와 PH2의 길이가 곧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 합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게 직선이라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니? AB는 고정인데 두 변의 최소 길이가 H2랑 같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삼각형의 둘레는 선분 AB와 그 다음에 선분 AP, 그 다음에 선분 BP를 더하는 건데 요 녀석이 최소일 때가 언제라고요? 선분 AB와 그 다음에 선분 AH2를 더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길이 구해 볼 건데 그때 또 삼각형을 구하랬어. 그러면 최소 길이는 우리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구하라고 그러면 요 길이 여기가 5고 여기까지가 5죠.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랬다면 5고 이게 4분의 3이니까 4분의 23이 되는 거야. 얘가 4분의 23. 그리고 A, B는 고정이잖아. 그럼 예제 빼서 제곱 정과점사를 이용해서 구해내면 되겠지. 그래서 최소 길이는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근데 얘는 지금 넓이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P의 좌표를 우리가 좀 찾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좌표를 한번 찾아봅시다. P라는 좌표. 자, P라는 좌표를 찾아보면 결국 A라는 점과 Y좌표는 동일한 거죠. 3으로. 근데 지금 지금 X좌표를 모르죠. 그러면은 Y에다가 3을 넣었더니 9가 되고, 그럼 3, 3 분면 3,3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요 이제 삼각형의 넓이만 구해주시면 돼. 요 삼각형 넓이. 자, 그러면 여기 AP를 밑변으로 잡으면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잖아. X좌표가. 그러니까 요 길이는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요 길이를 밑변으로 잡았다면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높이는 요 길이가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그렇죠? 결과적으로 y좌표가 3이니까 요 높이가 3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3, 밑변이 2였고요. 높이가 3이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을 해준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